원장님, 지난 영상에서 개그우먼 이세영 씨의 가슴 필러 부작용에 대해서 살짝 다뤘는데요. 필러는 무조건 부작용을 유발하는 걸까요? 한동안 많은 환자분들이 가슴에 자가지방 이식이나 혹은 필러를 이용해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 걱정과 궁금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먼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국현 원장입니다. 원장님, 처음 이세영 씨 가슴 필러 부작용 소식을 듣고 전문의로서 원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먼저 안타까웠습니다. 필러를 넣고 다행스럽게도 안전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얼굴이나 다른 기타 부위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호르몬 수용체이기도 하고 유선 조직이라는 점인데요. 따라서 생리 때마다 가슴의 크기나 모양에 변화가 있기도 하고 임신, 출산, 모유 수유를 겪으면서 큰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슴에 이물질을 넣는 것은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먼저 가슴에 넣을 수 있도록 허가받은 필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 체형 필러, 대용량 필러라는 이유에서 가슴에 넣기도 하는데 이는 흔히 오프라벨이라고 해서 얼굴에 허가받은 필러를 의사의 판단에 맞게 다른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가슴에 필러를 넣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또 안정성을 보장받은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얼굴의 부위에 따라서 1cc, 2cc 넣는 것과는 다르게 가슴에는 150, 200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대용량의 필러를 한 부위에 맞게 되면 그 많은 부피의 필러가 다른 곳으로 흘러서 이동하기도 하고 염증, 더 크게는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폐혈증까지 갔다는 보고들도 종종 나옵니다. 따라서 어떤 필러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용량의 필러를 맞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지방 이식은 괜찮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지방 이식이 자가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필러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는 지방 이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필러의 많은 부작용을 보다 보니까 필러보다 낫다는 거지 저는 가슴의 지방 이식을, 그것도 200cc 이상의 대용량 지방 이식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또 오해가 되는 것은 가슴 보형물을 넣은 상태에서 지방 이식을 하는 건데요. 그때 시행되는 지방 이식은 그 위치와 양과 목적에서 다릅니다. 가슴 실질 조직, 유선 조직에 지방을 넣는 게 아니고 보형물 주위에 피하 조직에 지방을 넣는 것은 그 목적에 따라서 알맞은 양을 넣게 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지방 이식으로 돌아가서 가슴 지방 이식으로는 그 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많은 양의 지방 이식을 넣게 되면 가슴 실질 조직에 들어가기도 하고 뭉쳐서 낭종을 형성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겪고 나면 석회화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방 이식을 대용량 넣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슴에 필러와 지방 이식을 추천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100% 제거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는 필러도 대용량으로 맞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피막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정상 조직으로 또 흘러가기도 하기 때문에 또 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찾아서 제거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최대한 문제가 없게 제거하는 것이 더 건강한 유선 조직에 도움이 됩니다. 정상 조직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제거하는 것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슴에 필러나 지방 이식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영상의학과에 가셔서 가슴 초음파, 유방 촬영 같은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된다, 아니면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CT를 찍는 방법도 있고 MRI를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CT가 많이 발전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MRI 같은 경우는 내 유선 조직에 들어있는 볼륨의 양까지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인 검사는 초음파, 유방 촬영 엑스레이, 두 번째로는 CT, MRI까지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녹지 않는 필러, 대용량으로 주입된 필러,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필러를 맞으신 경우에는 꼭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네, 저는 가슴 보형물이 가장 안전하고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가슴 보형물을 통한 가슴 확대 수술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가슴 보형물 중에서도 자신의 체형에 맞는 보형물이 있고, 그리고 현재 자신의 가슴 모양에 따른 추천드리는 보형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은 보형물의 상담보다는 상담을 하고 나서 원장님들께서 추천하는 보형물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건강하고 안전한 가슴 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필러나 지방 이식을 대용량으로 받으신 분들은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건강한 가슴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비의료기관이나 불법 시술을 통해서 필러, 실리콘, 다른 이물질을 주입받으신 분들은 꼭 검사 받으시고 최대한 빨리 제거를 고려하는 것이 건강한 가슴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무겁고 심각한 얘기였지만 최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휴먼성형외과 김욱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